사실 여성분들이 가장 헷갈리는 게 이거잖아요.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착한 사람인지 이거잖아요. 이 남자 나 좋아하나? 라는 생각 다들 한 번쯤은 해본 적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신호가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죠. 말할 때마다 자꾸 내 시선을 피하는데 말 자체는 많이 해요. 만날 때는 말도 많이 하고 재밌는데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진 않아요. 대표적으로 이런 신호들이 애매한 신호들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행동들에 호감의 단서가 있어요. 이 호감 신호를 숨기는 이유와 숨기려는 행동을 자세히 보면 오히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신호가 존재하죠. 그리고 이런 행동은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발생하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린 두 가지의 신호를 통해서 어떤 남자가 정말 나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 척만 하고 있는 중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뭘까요? 들어가기 전에 이번 내용의 출처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진화심리학의 대가 데이빗 버스의 논문들을 토대로 만들었어요. 데이빗 버스가 누구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딱 두 문장으로 요약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진화적 관점에서 남녀의 성적 욕망의 차이를 밝혀낸 연구자,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연구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죠. 흔히 진화심리학에서는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하는 말들은 대부분 다 데이빗 버스의 논문들을 토대로 하고 있어요. 실제로 진화심리학이라는 전공서를 쓴 저자이기도 하니까요. 또 이번 영상도 그 결과들을 토대로 말씀드릴 거니까 믿을만 하실 겁니다. 네, 얘기가 길었네요. 호감을 가진 남자가 숨길 수 없는 두 가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남자가 더 취약한 신체적 기능입니다. 이전 영상에도 말했듯이 우리는 호감을 가진 상대, 좋아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게 돼요. 그리고 이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의 하루는 더 활기차고 더 행복해지게 바뀌어요. 좀 더 와닿게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미워 보였던 부장님도 오늘 하루만은 밉지 않고 맨날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그래도 조금은 버틸만 하게 바꿔주거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누군가를 좋아하기만 하면 마냥 행복하기만 할까요? 그건 아니죠. 누군가를 좋아하는 순간 이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해 라는 생각이 마음에 들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스트레스로 우리 몸은 받아들여요. 이를 심리학에서는 인상관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인상관리를 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기쁨과 슬픔, 행복과 창피함이 동시에 오고 가는 상황이 돼요. 그리고 이 스트레스는 우리 항상성을 해치게 되고 불안감을 조성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우리 몸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 순간부터 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무의식적인 행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행동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크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어떤 행동일까요? 네, 깜짝 퀴즈입니다. 보여드리는 5개의 보기 중에서 정답이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질문,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1. 턱을 치켜든다. 2. 손바닥을 내보인다. 3. 시선을 피한다. 4. 팔짱을 낀다. 5. 아킬레스건을 45도 각도로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린다. 네, 다들 답은 고르셨나요? 답은 3번 시선을 피한다 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좋아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의 눈은 커지고 동공이 확장된다 라고 말씀이 드렸죠. 그거의 연장선이에요. 먼저 그 전에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이전 영상에서 동공 크기를 어떻게 확인해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움을 위해서 사진 몇 개를 보여드릴게요. 사진에 고양이 보이시나요? 저희 집 고양이에요. 대표적으로 고양이가 동공 크기에 따라서 인상이 굉장히 달라지는 동물이거든요. 이 고양이의 눈을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왼쪽은 동공이 축소되어 있는 상태이고 오른쪽은 동공이 확장되어 있는 상태예요. 같은 고양이인데도 불구하고 인상이 확 다른 거 보이시나요? 왼쪽은 약간 좀 날카로운 느낌인데 오른쪽은 되게 동글동글해 보이잖아요. 물론 살이 쪄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동공 크기가 작으면 되게 샤프해 보이는데 동공 크기가 크면 굉장히 둥글둥글해 보이게 돼요. 이 인상의 차이를 보시면 돼요. 따라서 동공이 확장된 걸 보라는 의미는 진짜 동공을 뚫어져라 쳐다보라는 게 아니라 동공이 확장되는 순간 변하게 되는 인상을 캐치하라 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를 사람한테 대입하게 되면 눈에서 빛이 나거나 약간 안광이 생긴다 이런 느낌으로 바뀌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분의 댓글도 있어서 공유드려요. 동공이 커지면 댓글에서처럼 눈이 커지고 반짝반짝거리는 느낌이 생기게 돼요. 눈도 토끼 눈처럼 굉장히 커지게 되고 흰자와 검은자가 동시에 커지게 되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공이 커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매력이 더 확 다가오는 순간에 대해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 집에 있는 고양이를 보면서 동공 크기의 차이를 확인하면서 연습해 보셔도 돼요. 아, 나는 동공 크기를 확인할 고양이가 없다고요? 나는 고양이가 없고 나만 고양이를 안 키운다고요? 네, 저는 고양이를 키우기 때문에 그건 제 알 바가 아닙니다. 어쨌든 다시 하던 얘기로 돌아오게 되면은 여자에 비해서 남자는 더
좋아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시선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여성분들이 가끔 오해하기도 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제가 이 남자가 내 쪽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혹시 나한테 관심이 없나? 라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근데 남성은 좋아하게 되면 오히려 시선을 다른 쪽으로 두려 하는 경향이 더 크거든요, 실제로는. 특히 단둘이 있을 때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는 더 취약하죠. 그리고 그러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무리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본능 때문이에요. 이는 본능적으로 남성이 호감을 숨기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원시시대부터 진화를 통해서 발전해 오면서 두려움에 대해서 학습되고 각인되어 왔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동성으로부터의 위협도 포함하게 되었죠. 내가 어떤 여성을 좋아하게 됨으로써 다른 남성으로부터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으니까요. 구체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의도를 지니게 되면은 다른 남성이나 다른 무리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거를 숨기려고 하죠. 왜냐하면 매력적이라 생각한 여성한테 들이대는 순간부터 우리의 우두머리라든지 다른 수컷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다른 여성으로부터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도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또 남성은 여성에 비해서 서열에 민감한 편이기도 하고 위협에 대해서 더 크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호감 표시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을 마주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직감하고 반응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눈을 보여주는 순간에, 정확히는 내 흰자 비율이 높은 것을 보여주는 순간에 내 의도가 들키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시선을 다른 쪽으로 이렇게 흘리게 되는 거죠.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위협이자 창피함이 동시에 몰려오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아니 무슨 원시시대 이야기를 끌어다 쓰냐고요? 지금 우리는 현대를 살고 있는데. 네, 맞아요. 이것만 있었다면 이 내용은 안 가져왔을 겁니다. 두 번째가 본론이고 두 번째가 제 전공 분야입니다. 두 번째는 인지적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눈을 피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의 뇌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반응하고 말 거 없이 그대로 정지가 됩니다. 호르몬이 뻥 터지게 되면서 순간 그 기능이 정상 작동하지 않게 되죠. 이게 굉장히 순간적인 반응이 오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분명히 뇌에서는 그러한 반응이 발생해요. 그래서 과부하가 되어서 말을 더듬다든지 기억했던 것들을 까먹거나 하는 등 인지적인 기능들이 순간적으로 손상이 되게 되죠. 이때 우리의 몸은, 우리의 뇌는 이를 위협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본능적으로 보호하려고 하죠. 그럼 어떤 방식으로 보호하려고 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죠. 자극을 안 보면 돼요. 그 자극으로부터 순간적으로 피하면 돼요. 그리고 많은 인지 전환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한 사실, 인지적 기능이 손상이 되면 순간적으로 시선을 회피함으로써 회복을 꾀한다. 네, 안 보는 거죠. 좋아하는 사람을 봤기 때문에 뇌가 정지가 되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위협이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쪽으로 시선을 이렇게 피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행해지거든요. 소개팅 해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남성들은 여성들과 1대1로 대화를 할 때 특히 그 여성이 매력적일수록 눈을 마주치지 못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숨길 수 없는 신호는 내가 말을 할 때, 그 남성이 말을 할 때는 과부하가 오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시선을 피하면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정확히. 왜냐하면 말하는 것과 상대방을 쳐다보는 것, 이 두 가지 인지적 기능을 동시에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TV에서 요새 연애 프로라든지 소개팅하는 프로그램 많이 나오잖아요. 남성의 시선을 보게 되면은 말을 할 때 상대방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딴 쪽을 보거나 그릇을 보면서 말을 하는 경향이 더 커요. 그러다가 자기 얘기가 끝나고 상대방 여성의 얘기를 들을 때는 다시 그 사람의 눈을 쳐다보게 되죠. 그럼 여기서 잠깐, 나도 여자인데 나도 좋아하는 남자를 보게 되면은 눈을 마주치는 것을 못 하겠다고요? 네, 맞아요. 남성들만 그런다는 게 아니라 남성이 그러는 경향이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번 영상을 보면서 난 여자인데도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은 시선을 못 피하는데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요, 내 몸 안에, 내 마음속에 참을 수 없는 상남자가 꿈틀대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심리학 연구가 하나 있거든요. 소개해드릴게요. 라드바우드 대학의 요한 캐러맨스는 호감을 가진 상대를 보면 우리의 인지적 기능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궁금해했거든요. 그래서 35명의 남자, 58명의 여자를 대상으로 간단한 실험을 했어요. 실험의 순서는 다음과 같았는데요. 1. 집중력을 요구하는 과제를 한다. 2. 각자 이성을 만나서 5분간 대화를 한다. 3. 다시 집중력을 요구하는 과제를 한다. 그리고 이성을 만나기 전과 이성을 만난 후에 인지적 능력이 어느 정도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분석했어요. 실험 되게 간단하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예상했다시피 남성만 인지적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성에 비해 남성은 이성을 보게 되면 인지적 기능이 더 크게 손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구체적으로는 상대 여성이 더 매력적일수록 남성은 인지적 기능이 더 떨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성과 대화를 짧게 하는 순간에 뇌가 정지되고 기억력도 떨어지게 되고 집중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이 연구 결과만 보게 되면은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홀리는 것을 조심해야만 한다 라는 옛날 말이 틀린 것만은 아니죠. 근데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각 분야에서 설명이 될 수 있는데요. 진화심리학적으로는 남성은 여성에 비해서 시각적인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이고, 사회심리학적으로는 남성은 여성에 비해서 비언어적인 신호들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서투르기 때문이고, 문화심리학적으로는 남성을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약점이다 라는 식으로 학습했기 때문에 서투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은, 남자는 좋아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인지적 기능이 손상이 된다. 인지적 기능이 손상되는 것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시선 처리를 하게 된다. 따라서 남성은 좋아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본능적으로 시선 처리를 했다가 다시 회복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게 될까요? 남성들도 바보가 아니고 그냥 티나게 눈을 이렇게 아래로 깔지는 않겠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선 두 가지 단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나와 대화할 때 내 시선을 피하면서 말하는 경우를 캐치하는 것. 두 번째, 내가 쳐다보지 않을 때 다시 그 시선이 나를 보게 되는 것. 이 두 가지는 내가 직접 확인하기에는 근거가 약하고 애매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제3자가 필요해요. 내가 그 남자와 내가 그 남성과 얘기를 하는 도중에 한 명을 끼워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3자한테 그 남자의 시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석해달라고 부탁해야 돼요. 정확히는 그 3자의 사람이 캐치해야 될 것은요, 나와 말할 때 그 남자가 내 시선을 피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내 눈이 그 남자의 시야를 벗어나게 되는 순간 그 남자가 다시 나를 추적하면서 따라오게 되는 순간을 캐치하는 경우, 이 두 가지를 확인해달라고 부탁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제3자의 눈에는 잘 보이는 거거든요. 간단히 말해서 나와 대화할 때는 눈을 못 마주치는 그 남자가 내가 벗어난 순간, 내 시야가 그 남자를 벗어난 순간에 나를 쫓는다, 그것만 확인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남자는 나한테 적어도 호감을 가지고 있을 확률은 높다는 거죠. 만일 제3자가 없다면 거울을 이용해도 돼요. 그 남자의 시선을 내가 쳐다볼 때 나는 거울로 역으로 쫓는 경우도 봤으니까요.